자,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컴백 컴 2부 스타트. 자, 뒷담화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했고요. 오늘의 주제가 근데 뭐였죠? 약간 멘탈을 놓으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가 뒷담화가 뭔지 뭐 어떨 때 일어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지금부터 좀 다뤄볼 얘기가 뒷담화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감사하고요. 뒷담화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적절한 선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약간 뒷담화를 할 때 문득문득 모두 다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그거를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말을 하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기요. 네. 우리 1부에서 그 얘기 하다 왔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잠깐 혹시 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주무셨어요? 죄송합니다. 감자님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아까보다 좀 다운되는 느낌이죠? 지금 제가 근래에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밀폐된 공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 있다 보니까 슬슬 뭔가 이렇게 지하로 꺼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 꺼져. 너도. 자, 그럼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뒷담화 자유지만 어쨌든 해도 되는 것, 해도 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죠. 그쵸. 네. 뒷담화가 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솔직히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 친구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네네. 직장 상사가 나한테 막 히스테리를 부리고 정당하지 않은 식으로 나한테 정신적 피해를 준다면 내가 그거 내 친구들한테 직장 상사 욕하는 거 그거 자기 자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직장 상사 욕을 그 직장 내에서 하게 될 한다던. 경우에.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직장 상사에게 피해가 간다기보다 아마 본인에게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수직적인 구도가 이제 네. 자리 잡혀 있는 직장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뒷담화가 근데 긍정적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렇게 안 좋게 라기보다는 그 사람 얘기를 계속 만약에 해요. 네. 어떤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걸러서 듣든 어떻게 들으면 그 상황을 약간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얘기, 나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여서 내 얘기를 하는데 저런 부분을 내가 나의 저런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네네. 그럼 앞으로 내가 그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상사일 때는 네. 좀 고쳐진다기보다는 네가 감히 나를 그죠? 불합리한 이제 상황이 더 오게 될지도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네.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다가가려면 저 부분을 좀 고치고 다가가면 되겠구나. 라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있긴 있겠죠. 네. 저같이 성인공자 같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그런 식으로 현명하게 성인국자요? 그게 저 어른들만 쓰는 국자, 18세 이상 쓰는 국자가 있죠. 말씀하시고요. 말하기 싫어졌어요. 짜증나. 나 말 안 할 거야. 삐졌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달래고요. 끝나고 맛있는 거 또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너 얘기해요. 나 안 할 거야. 질문은 이런 거였죠. 뒷담화의 순기능. 분명히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양희님한테 질문을 드렸고요. 또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딱 부러지긴 뭘 딱 부러져요? 지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신 것 같아요. 감자님 목을 딱 부러뜨리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런 순기능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나 네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네, 바로 튕겨 나왔네요. 말씀하시죠. 이게 똑같이 왜 사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도 너무 심하게 왜 나를 막 그렇게 모욕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는
물론 마음 상하고 그 친구한테 가서 왜 뒤에서 내 얘기를 하냐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 내 스스로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좋지 않았다고 느끼면 고치는 게 더 현명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거를 그 친구를 탓하기보다 그 친구가 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나를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나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렇죠. 속풀이를 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하다 들었다면 굳이 뭐 걔한테 그걸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말없이 내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반성해보고 고치는 좀 것도 수정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뒷담화를 어쨌든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자기가 했던 뒷담화 때문에 좀 그게 계속 살이 붙어서 커지는 경우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참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하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과장이 됐을 때도 굉장히 문제고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과장이 돼서 그게 떠돌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1대1 대인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C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관계가 없는데 C라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B라는 사람한테 C의 뒷담화를 했다고 쳐요. 여기에서 연관된 사람 없고 여기 안에서 끝나면 사실 그건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어느 집단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장이 되고 살이 붙여지고 점점 그 씹기 좋은 안주거리가 되어서 여기저기 나돌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팩트와 상관없는 살들이 붙어서 거의 루머 수준까지 불어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모임 장소에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것도 좀 피해라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화장실 갔을 때 그 모임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피하는 거를 좀 주의해라. 화장실도 조심해서 가라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거에서도 저는 약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얘기를 사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자주자주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이렇게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타인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 타인을 끄집어서 얘기할 필요는 또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감정, 내 얘기를 막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사실 내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얘기를 다시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벌써 내가 한 얘기니까 네.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내 얘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명분을 쌓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서 있다라고 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절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나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는 거지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들어주는 그 사람도 저를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동조해서 동지애를 느끼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대상을 두고 같이 너무 억해 있는데 제가 나 대신 얘기를 먼저 꺼내줘서 차라리 속이 시원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 그냥 자기가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상관없는 나라는 사람한테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순간 조금 뭐 친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진짜 심심하고 좀 요즘 외롭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구나. 심리가 이렇구나라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이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본인은 알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한 번씩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사실 뒷담화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만약에 당사자들끼리 나를 뒷담화하는 사람을 내가 적발을 해도 그 사람과 그 후에 관계가 되게 좋아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그때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그냥 쟤네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얘기를 한 것뿐이야. 어떤 변명을 해도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를 나 모르게 했다는 그 자체는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하려고 해도 그게 맞아요. 뭐 절대로 잘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더 열받지 않나요? 차라리 네. 그래 내가 너 뒷얘기했어.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나 너무 열이 받는데 넌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더라? 그래서 얘기 좀 했어. 그게 뭐라고 나오는 것보다 그러면 오히려 더 풀릴 가능성이 크죠. 그거보다 아니 내가 막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하길 이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너는 그럼 거기서 그 당사자도 아닌데 네가 나를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왜 하니라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실 내 친구라면 말렸어야죠. 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라고 해서 바로 잡아줘야 사실 친구라는 타이틀을 걸 수 있는 거지. 거기에서 그냥 약간 그런 거죠. 그 무리에서는 걔네 친구, 이 무리에선 얘네 친구, 저 무리에선 쟤네 친구. 그래서 왔다 갔다 하이에나처럼 사자가 먹고 남긴 거 먹고 호랑이가 먹고 남긴 거 먹으면서 계속 먹다가 배탈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 네. 친구 무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A랑 B가 싸웠어요. 그랬을 때 A도 나한테 뒷담화를 하고 B도 나한테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친구로서 그랬을 때 그걸 그렇죠. 들으면서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를 좀 들어보고 어느 정도 얘의 기분을 살피면서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걔 때문에 속상했구나라고 해주는 것과 그래 내가 걔 그럴 줄 알았어 완전 나쁜 년이야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 맛깔나네요. 장난 아니죠? 아마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노노노노 그런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연기 감사합니다. 네. 자, 뒷담화를 그렇게 친구가 해서 나한테 걸려도 결국에 수습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뒷담화를 만약에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걸렸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희님이 말한 것처럼 시원하게 고백하십시오. 찰컹찰컹. 시원하게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네가 그때 그 얘기한 거 나 아직 안 풀렸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냥 한 거야. 너무 서운해서 한 거야. 차라리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원하게 풀릴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쵸. 아 그랬냐. 내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더 좋은 건 어쨌든 뒷담화를 하기 전에 사실 자기가 좀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좀 담아뒀던 것들이 뒤늦게 이제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상대방한테 표현을 좀 하셔서 굳이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나중에 가서까지 끄집어내서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잘 끝나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님은 네. 누군가가 감자님한테 타인의 뒷담화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뒷담화의 종류도 우리가 앞서 1부나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뒷담화야, 뒷담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이 이제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저거는 뭐 뒷담화까지는 아닌데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열을 올려서 네.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누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 앞에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양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작아 보입니다. 약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때 그 상황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끄집어 억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게 한풀이를 하실까. 그게 한풀이가 사실 그때 뭔가 말로 없어질 것 같지만 당사자끼리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말로써 제가 그랬어. 내가 쟤 때문에 너무너무 서운했어. 가슴이 아팠어 하면 그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너 때문에 아파. 정말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깨끗하게 풀립니다. 그 응어리가 진짜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 당사자를 두고서 자꾸 겉으로 제3자, 제4자, 5자, 6자, 7자, 8자, 9자, 10자. 박복자 씨 뭐 안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박복자 씨 방송 듣고 계시죠? 그렇게 풀게 되면 오히려 더 에너지만 많이 소모되고 나만 힘들 뿐이니까요. 그게 듣다 보니까 그렇네요. 네. 당사자한테 뭔가 직접 얘기할 타이밍을 놓쳤거나 얘기를 못하겠는 감정이나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지금 아마 이 감정 때문에 죽겠고 하고 싶은 거죠. 네. 풀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뒷담화가 형성되는
어떤 초기 불씨일 수도 있어요. 그죠? 바로바로 내가 지금 풀고 싶은데 그 대상은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풀고 싶으면 대상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항상 모든 상황이 그렇게 뜻대로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게 저도 지금 듣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물론 저도 그러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속상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겪어서 거기에 대해서 속풀이를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그냥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사람 너한테 왜 그랬대. 웃기는 그렇죠. 사람이네. 뭐 그 무슨 상황이 그래라고 하게 되는데 듣다 보면 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냥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뒷담화를 위한 뒷담화를 계속적인 끊임없이. 시간을 쉬지 않고 듣고 있을 때에 느끼는 감정은 한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막 상대방이 막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지금 얼마나 뭐가 답답하고 심심하고 그러고 나한테 얘기하면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내가 대나무 숲이구나라고 해서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이제 또 그게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나한테 동조해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뭔가 나한테 계속 그 분위기를 풍기는 거죠. 동조해달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계속 압박을 주는. 너는 내 편이니까. 거기서 내가 만약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의 상황이 더 피곤해지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들으면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냥 그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봐도 그래. 그냥 대충 동조해주고 어차피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그 대상들이 나랑 직접 연관도 없고 나도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내가 대충 보기에도 그렇더라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막 어느 정도 약간 그냥 맞장구를 쳐줘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맞장구라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양이님한테 계속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를 몇 번 겪고 나면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오면 진짜 허무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요. 내가 뭐 한 거지? 내가 그냥, 무슨 얘기한 거지? 시간 낭비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나는 지금 내 지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냥 당장 내 지인의 기분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동조하듯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하는 거고 나는 거기서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 말고 더 현명한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자괴감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양이님 얘기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런 감정을 딱 느끼는 게 저도 약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에 뒷담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게 그 뒷담화하는 대상이 아니라 뒷담화 그 대상한테 상처받은 나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그건 상황에서 괜찮죠.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내가 지금 좀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아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는 컨설팅을 받는 느낌이라면 오히려 그걸 해결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거는 완전 문제가 다른 거죠. 완전 다른데 자꾸 이게 겉돌듯이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런 뒷담한 내용을 들어보면 문제 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핵의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 속풀이고 네네. 핵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편을 그냥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문제의 중심에 대한 얘기는 이 사람을 까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까는 거고 사실 메인은 그건데 그걸 에피타이저로 깔고 메인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그런 식으로 깎아내림 그리고 그냥 아까 말했듯이 본인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 와중에 자기를 더 우위에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게 난감해요. 굉장히 난감하고요. 편을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안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이 시간이 끝나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속이 후련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과연 그걸 들었을 때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 뒷담화 하시는 분을 굉장히 좋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적정 수준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비치는지를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치는지를 한번 청취자분들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게는 안 비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그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친한 동생이 뭐 누나 어쩌고 약간 어리광 섞인 말투로 네네. 저한테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제가 저는 남자 동생들을 조금 더 험하게 다루는 성격이거든요. 그때 네네. 그냥 아, 남자 동생만요? 네. 아, 그럼 다 동생이라고 생각하나 보네요. 아, 뭐 그래요. 감자님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짜 뭐 저는 거의 뭐 주워온 자식처럼 대하길래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약간 너무 어리광 같고 너무 투정 같았어갖고 제가 한번 그랬어요.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다 듣고 얘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길래 너나 잘해. 아, 이렇게 정말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아주 시원한 말이네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너무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상처받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두고두고 그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같이 그럼요. 아는 다른 지인들하고 모였을 때도 량이 누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뭐 이렇게 하더라 량이 누나 무섭다 량이 누나 너무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아 요게 저 친구한테 굉장히 상처를 줬구나라는 생각에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멀리 가지만 않으면 이렇게 동조를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근데 자괴감은 어마어마하죠. 네, 그 동조해 주는 것도 은근히 에너지와 나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조해 줄 때 뭔가 타당함이 느껴지고 그 비뚤어진 마음이 안 느껴졌을 때는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뭐 그런 상황이 다 있어?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게 아니면 좀 그렇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동조를 하는 것도. 아 그리고 요런 뒷담화들 중에 그 루머가 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시가 그게 있지 않나요? 연예인 찌라시. 아, 그렇죠. 네, 그 연예인들에 대한 기사화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악플이던 꼭 악플을 달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수군덕 돼서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그렇죠.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댓글도 거의 뒷담화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적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글들이긴 해도 뒷담화랑 마찬가지죠. 뒷담화가 어떻게 보면은 뒷담화를 말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필터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누가 내가 뒷담화를 하려고 할 때 네. 누가 말려주지는 않잖아요. 그쵸. 누가 딱 말려주고 누가 딱 끊어주고 누가 하지 말아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드물죠. 가끔 있죠. 저희 댓글 쓸 때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차단막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쨌든 뒷담화로서 어떤 피해를 내가 입었다거나 네. 댓글을 썼는데 내가 소송을 당했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움찔움찔 할 수 있죠. 손가락이 쓸려다가 약간 움찔움찔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직 안 오셨더라도 뭔가 한 번씩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나갈 수 있는 말들이 조금은 걸러나갈 수 있는 그 필터의 작용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게 보면 연예인들이나 무슨 유명인들에 대한 그런 기사화된 거에 대한 뒷담화들이 결국은 그 당사자들한테 얼굴 보고 맨투맨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군중 속에 세워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도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주고 그 어마어마한 대중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재미로 뒷담화 정말 연예인에 대한 그 사실 확인이 안 된 거에 대한 얘기들은 재미있어서 하는 뒷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죠. 너무 흥미롭잖아요. 저 유명인이 저렇게 예쁘게 생긴 애가 이랬다고? 저렇게 얌전하게 생긴 저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뭘 저질렀다고? 이런 재미에 의해서 하는 게 사실 확인이 됐고 그게 정말 벌받아 마땅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루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걸로 정신적인 피해가 와서 활동 접고 정신과 치료받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빛을 많이 받고 한 밤하늘에 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별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말 한마디로 깎아내림으로써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쟤네들도 뻔해. 어차피 사람은 다 그냥 똑같아. 그럴 줄 알았다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했었으면 더 잘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개입시켜서 타인과 나를 분류를 딱 나눠서 내가 너보다 했으면 더 잘할 거야라든지 이런 말들 전부 다 굉장히 소모적인 겁니다. 잘하긴 뭘
자기가 거기 그 상황에 처해 봤냐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사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정말 이쁘게 하고 나와서 그런 것들 딱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평가할 줄만 알지 그 과정들 잘 모르거든요. 그니까요. 네.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 상황이면 훨씬 잘했겠다 싶으면 그 상황을 가서 직접 해보고 그렇죠. 특히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런 게 심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느 나라나 분명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겠지만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외모가 잘났고 특히 네네. 요 두 가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하이 퀄리티로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있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만약에 뭐 타고난 거라면 그걸 유지하고 그걸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재수없어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네. 깎아내리기 위한 뒷담화를 하고 욕을 하는 게 지금 열변을 토하시고 계신데 네. 뭐 경험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요. 그냥 제가 평소에 참 별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공감이 크게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났으면 네. 그냥 잘난 거고 좋겠다 부럽다 나도 더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인정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너를 되게 부러워해. 내가 너를 되게 좋아해. 내가 못 가진 걸 네가 가졌네. 좋겠다. 이런 부럽다. 거에 대한 부럽다에 인정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가십이잖아요. 이야깃거리. 네. 근데 사실 이야깃거리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게 돈이 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기사화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한 번씩 클릭을 하게 되고 약간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기사들이 점점 노출이 되면서.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동조한다기보단 어쨌든 기사는 그냥 기사고요. 삶에서 그 기사의 어떤 글처럼 몰입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잘 평가를 잘 내려서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도 평가를 잘 내려가지고 좀 서로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이 쌓였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지고 나가셔야 되는데 뭔가 나한테 이입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사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의 일이나 다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입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언론에서 보여지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선을 그어서 내 삶과 선을 그어서 이렇게 좀 다른 부류의 이야기구나라고 해서 굳이 내 삶에 끼어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외모, 남의 연애사, 남의 부의 축적에 이거야,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각자 본인이나 잘하는 게 맞다고 한마디 생각해요. 해주시죠. 그런 분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되게 고급졌네요. 그럼 약간 너무 고급진 거 말고 좀 톡 쏘는 말투로 좀 한번 해주시죠. 너나 잘해. 재수없어. 야, 감자. 수세미 네 얼굴이나 잘해. 고마워. 그래. 응.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꼭 그런 뭐 유명 인사들에 대해 관련된 건 이제 광범위하게 간 거고 그냥 우리 이렇게 주변 지인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걸 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퍼뜨리고 다니는 거는 그렇죠. 얘기를 내 입에서 일단 나가면 그게 비밀이 보장되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비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요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미로 그렇게 풀고 다니는 거는 진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도 내뱉고 그냥 서로 경험들도 얘기하고 막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면 뒷담화가 그냥 딱 잘라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희님은 그냥 뒷담화가 뭐다? 뒷담화요? 네. 뒤에서 타인에 대해서 그냥 안 좋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뒷담화죠.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그냥 거기서 디테일하게 뒷담화다. 분류를 하면 뒤에서 타인을 맹목적으로 깎아내리는 얘기가 이제 조금 맹목적으로 그냥 깎아내리는 얘기가 뒷담화다. 제가 이제 뒷담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영어로 뒷담화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백바이트. 뒤에서 물다. 영어로 여러분 뒷담화가 백바이트입니다. 뒤에서 물다.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 여러분 말 그대로 뒤에서 상대를 무는 겁니다. 아. 만약에 뒤에서 상대가 물었어요. 네. 뒤에가 상대가 물면 한 번 물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그쵸.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한 번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는 사람 뒤돌아서 나를 물게 됩니다. 이게 네, 감자님은 네. 뒷담화에 대해서 어떤 타이트하게 정의를 안 내려놨다고 치고 뒷담화를 그냥 막연하게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로만 놨을 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도 된다고는 봐요. 음. 근데 그 수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맞아요. 간단하게 이런 대화도 해야 된다고는 보는 사람이기는 해요. 네.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느껴.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뭘 잘 알 수 있냐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을 좀 보다듬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계속 그냥 내가 보다듬어 줘도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물레방아처럼 계속 똑같이 패턴이 돌아가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좀 만남을 내가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뒷담화에 대한 오고 가는 그런 대화도 좀 있어야 인간 관계에서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뭐 꼭 앞담화만 해야 되고 말을 참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뭐 뒷담화 하는 거 자기 자유지. 자유죠. 뒷담화 좀 하면 어때? 네가 날 빡치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 예를 너무 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A라는 무리의 집단의 친구들 사이에서 5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집단이 5명인데 여기서 1번한테 3번을 까고 3번한테 1번을 까고 막 이런 행동은 굉장히 멍청한 행동이고 학교 다닐 때 몇 번이셨나요? 대부분 번호 얘기하니까 문득 네. 키순으로 쓰나요? 아니면 몇 번이셨죠? 저는 네. 중학교 때까지는 키순으로 했거든요. 번호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번. 3번. 그러면 양희님은 2번하고 4번이 깎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이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갖고 감자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살면서 마주칠 일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상해서 뭐 굳이 실명도 안 밝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 이렇게 열받게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진 괜찮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다른 분이 다른 분을 제가 감자님한테 욕하거나 이거는 조금 하면 안 될 행동이고 좀 멍청한 행동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잘 모르니까 그 네. 사람이 더 잘 모르니까 겉핥기식으로 잠깐 본 거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래서 저래서 저렇더라 평가를 내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래 네가 뭔데 걔를 평가해. yeah, 그냥 평가. 속상해서 속풀이 하는 것까지는 정말 괜찮은데 그렇죠. 됐어요. 짜증나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 소개팅을 나갔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대가 나와서 어처구니 없게 행동하고 조금 이러면 더 평가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친구들한테 엄청 뒷담화해요. 그런 케이스에는. 네네네. 어차피 다시 안 볼 거고 관계 없는 사람인데. 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친구나 뭐 직장이나 뭐 어떤 걸러서 여러 알고 있는 사람이죠.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내가 뒷담화를 하는 상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인 양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인격 모독이나 의도적으로 매장시키려고 뭐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과장하거나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직접 알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척하는 이런 거는 정말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쨌든 문득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앞에 있는 양희님은 정말 나한테 뒷담화라는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양희가 나한테 뒷담화를 한 적이 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방송 내내. 네. 근데 정말 뒷담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뒷담화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방송을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계신 분이 정말 괜찮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제가 뒷담화하는 걸 들어본 다른 친구들은 이 방송을 듣고 좀 피식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댓글 다시라고 하는 얘기니까요.
감사합니다. 불이 나게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내가 네.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물론 네네. 그게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내가 사실 뒷담화 할 땐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내가 뱉은 말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나한테 오는 걸 떠나서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큰 그렇죠, 상처나 그 사람의 인생에 악재를 만들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뒷담화가 절대 나쁘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고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맞죠. 이 말을 누가 컨트롤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뒷담화든 말투든 어쨌든 대화에서 오고 가는 그런 자잘한 그런 성향에 내가 생각해서 내뱉는 그 말들은 어쨌든 누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말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요. 네.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다 그걸 뱉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걸 뱉는 사람도 어딘가에 들을 거죠. 네. 다 감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요. 감정의 상처를 제일 잘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들로서 엮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 전에 꼭 한번 이 말이 과연 어느 정도 불어서 나한테 올지 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인생이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길 만한 뒷담화는 그리고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동조하지. 그래도 가끔 동조해야 되겠죠? 뭐 나의 또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 적당히 동조하시고요. 오늘 얘기에 대해서 네. 딱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싶으시다면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오늘 뒷담화에 대해서 방송을 이렇게 량희님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약간 옛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네. 내가 누군가한테 서운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내가 한 적이 있었을까라고 돌아봤는데 저도 모르게 문득문득 생각나는 사건들이 조금 있네요. 네. 방송에선 얘기할 수 없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앞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은 다 지난 얘기를 하는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생각이 많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네요. 네, 양희님도 어떠셨나요? 오늘 뒷담화에 대해서 우리 거의 한 2시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네. 어땠습니까? 제가 뒷담화를 안 좋은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많은 분들과 네네. 저 자신에게도 네, 간단하게 한마디를 해볼게요. 네, 큐. 너나 잘하시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나나 잘할게. 어디 가서 뒷담화 안 하고 내 인생 나 혼자 알아서 열심히 살게. 나는 나한테만 관심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뽀뽀뽀 언니와 함께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감사하고요.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게 있죠. 네. 네. 저희와 함께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여도 좋으니 방송에서 다뤄주었으면 한다. 아니면 그냥 저희랑 비밀리에 수다 떨고 싶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나 댓글을 주시면 그게 이제 사연이 될 만한 거는 저희가 사연으로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저희랑 비밀리에 뭐 메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메일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네, 큐. ajjj0211@naver.com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파벳으로 A 하나에 J 3개의 숫자예요. ajjj0211@naver.com으로 메일 많이 보내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두 한량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함께 수다 떨어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